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으로 오늘 오전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대 개혁 성공을 위해 재벌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난 7월 여행 수지가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12시 정오뉴스입니다. 먼저 정치부문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전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6번째 회담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어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양국 간 경제이익 극대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신당 창당 준비 및 인재 영입 작업과 관련해 공천 탈락이 염려돼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분들은 노생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당을 함께할 사람은 혁신성이나 헌신성, 개혁성이 중요하다며 법조인뿐 아니라 혁신 경제를 이끌 기업가나 청년 지도자 등이 두루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대어 헬조선, 망한 민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며 신당의 노선은 확고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당 일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신당이 왜 필요하고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 한다며 기본적으로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뉴스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난 7월 여행 수지가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4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를 보면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1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흑자 폭이 6월보다는 줄었지만 작년 7월과 비교해서는 22억 3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2012년 3월부터 41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1986년 6월부터 38개월간 이어졌던 종전의 최장 흑자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칫 디플레이션 공포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글로벌 디플레 우려는 작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부각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증시 폭락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어서 세계 디플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계속된다면 한국이나 유로존, 중국은 물론 대부분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부터 2017년 사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동빈 그룹 회장이 자회사인 파키스탄 콜손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고 치안도 불안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청소년 비중이 큰 파키스탄의 젊음에 주목합니다. 롯데제과가 콜손사를 인수한 2010년 파키스탄의 인구는 1억 8천여만 명이었는데 2030년에는 3억 5천여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콜손사의 매출은 2011년 628억 원, 2012년 790억 원, 2013년 1002억 원, 2014년 1169억 원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롯데그룹은 현재 파키스탄의 제과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매년 10%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며 투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뉴스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학원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54만 9,932명, 졸업생 8만 4,156명 등 총 62만 4,088명이 응시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체적인 출제 방향에 대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학,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에 초점을 맞췄고 AB형 수준별 시험인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출제 과목의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지만 대타협이라는 지상 목표까지의 여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시작부터 공공부문 임금 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업종 확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도 노사정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양보를 통해 서로가 뭘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에게 경기도 우산시 땅의 임목비에 대해 1심 허위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현이 한국 선수로는 7년 만에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정현은 현지 시각 1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제임스 더거스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테니스 그랜드 슬램 대회 본선에서 이긴 것은 2008년 5월 이형택이 프랑스 오픈 1회전에서 요나스 비오크만을 3대 0으로 꺾은 이후 7년 3개월 만입니다. 정현은 이날 상대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고 실책 역시 한계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400억 원의 사나이 손흥민의 이적료가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이적료 순위에서 톱10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시간 2일 AFP 통신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2,200만 파운드, 약 400억 원의 이적료를 발생하며 전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1위는 볼프스부르크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로 무려 5,800만 파운드, 약 1,46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김세영과 김효주가 신인왕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세영은 신인왕 포인트 1,104점, 김효주는 1,048점으로 김세영이 한 발짝 앞섰을 뿐입니다. 신인왕 포인트는 투어 대회 우승에 150점, 준우승 80점, 3위 75점, 4위 70점, 5위 65점 등 순위에 따라 부여합니다. 이제 이번 시즌의 남은 대회는 8개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대회에서 김세영과 김효주의 신인왕 경쟁은 LPGA 투어 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후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